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깨달음이 뛰어난 행운이나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어질 수 있는가? 대답은 이렇네요. 이는 진리의 개인화, 사유화를 의미한다. 해탈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으며 개인의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보통 사람과는 관계없는 영적 영웅을 그려내는 게임 도구를 무한히 계속하고자 하는 자아의 욕구이기도 하다. 자아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게 된다. 모든 경계선은 마음의 게임일 뿐이며 있음의 통찰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저 일상적인 삶의 체험뿐이다. 해탈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충분히 주어져 있는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네요. 깨달음이 뛰어난 행운이나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질 수 있는가? 자, 마음 공부에서는 물고기의 비유, 파도의 비유, 또 물고기, 파도 또 뭐가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여기에서 거울의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자, 물고기의 비유로 한번 볼게요. 물고기가 물을 깨닫는 거, 물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볼게요. 그런데 그 물고기의 세계 전체가 물인데 그 물고기가 자, 물을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열심히 구도하다가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물고기가 물을 본 것이 뛰어난 행운이나 그 자기가 물을 보려고 막 노력한 것에 어떤 보상으로 주어질 수 있겠는가? 물을 본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고기가 물을 본 것이 물고기의 행운이었거나 물고기가 구도를 열심히 한 대가라고 보여지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물에서 사는데 그 물을 본 것이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노력의 결과입니까? 그 물을 본 것이 언제나 물이었는데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는 진리의 개인화, 사유화를 의미한다. 내가 행운을 얻어서 나는 물을 봤어. 이거는 물고기가 그 물에 대해서 내가 봤다라는 그 나가 존재하게 되면은 개인화, 사유화를 의미하는 거 맞죠? 해탈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없으며 개인의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물고기한테 그 물이 내가 그 물을 깨달았다고 하면 다른 물고기들은 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러면 그것이 사유화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지만 물고기는 내가 그걸 깨달았든 않든 물속에 살고 내가 깨달아서 다른 물고기들이 어떤 게 깨달음이야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든 그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 그 물에 살아. 내가 보는 물에 너도 살고 있고 너도 그 물을 모를 수가 없어. 이렇게밖에 대답해주지 않. 뭔 말을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이제 나만 물을 알아. 만약 물고기가 깨달아서 막 물을 찾는 물고기한테 나만 물을 알고 나만 물을 알려줄 수 있어. 내가 말한 곳에만 가야 그 물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물을 개인화시키면 그 물고기는 진짜인가요? 물을 본 게 진짜일까요? 의심들지 않을까요? 저거 무슨 속셈이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상품처럼 마치 나만 소유할 수 있는 소유재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겠죠. 정직해야 되겠죠. 그럴 때 보통 사람과는 관계없는 영적 영웅을 그려내는 게임 구도를 무한히 계속하고자 하는 자아 욕구이기도 하다. 자, 물고기가 물을 못 볼 수가 없는데, 그쵸? 물고기한테 물처럼 알기 쉬운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먹는 것보다 쉽고, 공부하는 것보다 쉽고, 그렇게 물처럼 쉬운 게 물고기한테 없는데, 물고기가 물을 못 보는 이유는 뭘까요? 온 세계가 물인데,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북극에서 남극까지 간다 해도 다 물인데, 야는 이렇게 말하네요. 구도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아의 욕구라고 말하네요. 물을 계속 찾고 싶은 거죠. 눈앞에 둔 물이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떤 물,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물, 내가 상상하는 그 물, 내가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돼, 깨달으면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일 거야. 그게 자아의 욕구잖아요. 진리는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물은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그냥 그거잖아요. 담담하고 아무 느낌 없는 본래의 모든 것의 기본, 근본, 실상. 자, 그것이고 너무나 익숙한 것인데 자아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 특별하지 않잖아요. 남과 나를 구분 안 시켜주잖아요. 남 못 놀래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아의 욕구래요. 물을 계속 찾아. 이건 아닐 거야. 이런 것은 아니야. 이런 거. 그래서 자아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게 된다. 이렇게 말하네요.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물을 볼 수 있는데, 어느 책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 얘기 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방편과 방법과 수행법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고. 자, 모든 경계선은 마음의 게임일 뿐이며 있음의 통찰은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저 일상적인 삶의 체험일 뿐이다. 물고기가 물을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그 물속에서 살 것이면서 그것이 그냥 삶의 어떤 체험, 삶에 나타나는 그 모습일 뿐이지 다른 게 더 있겠습니까? 그 물로 무슨 요술을 막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물을 알게 되어서. 새롭게 그 물을 이제 물이 뭔지를 알아서 그래서 물을 막 어떻게 더 많이 마시거나 헤엄을 더 잘 치거나 막 그렇게 되겠어요? 그냥 찾는 마음이 쉬워지는 거겠죠. 내가 이 에고의 작용이 조금 멈춰지고 소란함이 좀 줄어들고 번뇌가 좀 명료해지겠죠. 뭐가 이 삶하고 어떻게 그렇게 전후가 막 갑자기 눈에 띄듯이 달라지는 거, 이건 다 에고의 욕구일 거고 실제로는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거 똑같은단 말이에요. 해탈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충분히 주어져 있는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물고기한테 물이 깨달음이라고 칠 때 그 물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그 물이 그냥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디 물이 있는데 그 눈을 보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물을 아니라 저 먼 곳 보고 있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것이 생기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너가 생기잖아요. 내가 보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봐야 되는 어떤 대상, 객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이렇게 몸에 완전히 붙어 있고 하나인데 이 물과 내가 하나인데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가 납니까? 알 수 없어요. 정말 눈에 보여지는 이 경계까지가 나고 이 경계 밖에가 너가 아니겠어요? 물고기 딱 보이잖아요. 그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물고기가 눈만 감아도 물과 나의 경계선이 없어진다면 그 경계선이 뭐 때문에 생겼다? 눈이라는 이 비춤 때문에 경계선이 그려진 거지 실제로 경계선이 있는가? 내 비춤이 없으면 그 경계선을 뭘로 알 수 있는가?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주어져 있어요. 물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만 없으면 이 지금 물을 알기에 무슨 걸림이 있고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주어져 있는 것이며 모두에게 나만 주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쵸? 나만 알면 참 좋겠는데 잘난 체하고 사람들한테 의시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아주 딱딱 들어맞을 텐데 모두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거 계속 찾아다니게 되잖아요. 그것이 자아의 욕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특별해지고 남달라지고 비범해지고 싶은 거 너와 나를 구분하고 싶은 거 심지어는 어떻게라도 구분하고 싶어요.
잘나서 구분이 안 되면 탁월함이 우러러보는 탁월함이 아니더라도 사람들한테 동정받아서라도 내가 아주 고통 속에 있음으로써도 그렇게라도 남달라지고 싶은 것이 참 놀라운 에고의 욕구가 아닌가. 평안하게 사는 거 좋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그냥 살지 못할까요? 뭐가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바쁘게 만들까요?